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좋은 직업 가진 착한 남편 만나서 아이 하나 키우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남편과 차이 나는 결혼이었지만 시댁에서도 저에게 잘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희 엄마 예전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남편이 번듯하게 있어도 힘든 게 육아인데 저희 엄마는 저희 삼남매 어찌 혼자 키우셨는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삼남매 중 막내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 오빠가 있습니다. 저 5살 때 엄마가 이혼하셨어요. 언니 오빠는 10대 후반이었고 저는 당시 상황을 잘 몰랐지만 언니 오빠한테서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요. 엄마가 20대에 결혼하고 언니와 오빠 연달아 낳고 정신없이 키울 때 저희 아빠는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보통 남자들 바람나도 자식 귀한 줄은 알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시며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댈 친정도 없으니 아빠의 폭언과 폭력을 그냥 견디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여자들 대부분 그랬겠지요. 아빠가 엄마한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 언니와 오빠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만큼 한이 맺혔던 거지요. 언니는 아빠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는 상간녀를 수시로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보통 상간녀들은 그래도 집 근처에는 무서워 안 온다는데 아빠의 상간녀는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과 엄마를 괴롭혔다고 해요. 이래도 이혼 안 하냐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박하고요. 그때 생각만 하면 엄마도 치를 떠세요. 상간녀와 정리가 되었다며 아빠가 몇 년 조용했을 때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 정리했겠지 마음 놓고 지냈었나 봐요. 그러나 상간녀는 이혼당했다며 다시 아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을 내쫓고 아빠의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결국 목표였던 거지요. 아빠는 다시 상간녀에게 넘어갔고 아빠는 다시 이혼을 해달라며 이제 셋째까지 낳은 저희 엄마에게 갖은 모욕을 다 줬다고 하더군요. 그때 되어선 엄마도 지쳤고 언니와 오빠가 나서서 엄마 아빠를 이혼시켰다고 합니다. 엄마는 재산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지요. 그래도 저는 어린 시절 엄마도 돈을 버시고 언니와 오빠가 저를 키워준지라 그리 어렵게 살진 않았지만 아빠를 뺏어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노란한 아빠를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상간녀와 아빠가 결혼해서 사는 줄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상간녀는 있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또 바람이 났겠거니 추측했습니다. 아빠는 가정도 버리고 상간녀에게는 버림받고 그렇게 가셨어요. 저희 세 남매는 그런 가정사가 있어서 언제나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고 이제 셋 다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언니는 자기 사업 꾸리면서 잘 살고 오빠도 전문직이라 돈 잘 벌고 저도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고요. 그렇게 평온하게 지냈는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시댁은 집안 행사가 많고 친척까지 모여서 같이 놀 때도 많아요. 그날도 시댁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의 친척 형이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남편과 인사를 하면서 친척 형이 여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예쁘장하고 얌전한 분이었어요. 결혼 날짜 잡았다고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그 친척 형은 대학 다니다 늦게 의대 가서 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생긴 것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누구나 탐내는 사위감이었어요. 언제 결혼하나 했는데 이제 하는구나 웃으면서 청첩장도 받고 여자분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어쩌다 보니 식사 시간에 제 옆자리에 형과 결혼할 여자분이 앉게 되었어요. 가볍게 대화 나누면서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결혼 정보 같은 것들 공유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는 서로 연락처도 공유했지요. 마침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언젠가 커피라도 마시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사실 말만 그렇게 했지 진짜로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친척이니 서로 인사치레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며칠 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집 근처에 지날 일이 있으니 카페에서 보자는 겁니다. 아이는 시터 이모님께 맡겨두고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의 첫인상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얌전하고 수줍음 많이 타고 예의 바른 스타일로 그분을 생각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느낀 건 좀 달랐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데 틱틱거리면서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커피가 어쨌느니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니 진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카페 옆에 흡연 공간이 있는데 저한테 담배를 피우겠냐고 권하더군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일단 거절했어요. 사실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형이나 가족들은 저걸 아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근데 이거 오빠랑 부모님께 비밀이에요. 꼭이요. 이러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찜찜한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그분을 만났다고 하니 친척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좋다고 웃더라고요. 차마 그 앞에서 그분이 직원에게 막대했고 담배를 피웠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도 했고 말이죠.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얘기된 것도 없는데 저희 집 놀러 오겠다고 덜컥 그러더라고요. 거절할 마땅한 이유가 안 떠올라서 일단 오라고는 했지요. 아이는 어린이집 가고 시터 이모님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 와, 집 좋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었네요. 맥주 마시고 저희 신랑 양주까지 마시고 해롱거리면서 저희 집 곳곳을 돌아다니더니 제 옷장을 열어 구경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와, 이거 명품 아니에요? 언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서 와, 돈 100만 원은 되겠다. 근데 언니네는 돈 잘 버시니까. 그러면서 제 옷장을 정신없이 뒤지더니 이내 가방 하나를 꺼내면서 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언니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그건 선물 받은 거라서 좀 그래요. 그럼 이건요? 뭐라도 하나 가져갈 기세더군요. 결국 좀 오래됐다 싶은 가방 몇 개를 챙기더니 이내 갔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그거였나 싶더군요.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친척형이 다시 보이더군요. 정말 건실한 청년으로 아는데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예의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네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태클 걸자니 나중에 원망들을까 무섭기도 했어요. 남 결혼하려는데 제 뿌리는 당사자 되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요. 결국 그 일은 저만 아는 일로 덮어두었습니다. 남편에게 언질은 했는데 자세히 얘기는 안 해서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 여자분은 제게 연락도 자주 하려고 하고 놀러 오려고도 했지만 제가 질려버려서 몇 번이고 거절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날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오늘은 안 돼요. 저희 친정에서 언니가 와 있어요. 네, 다음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 끊으니 언니가 대체 누군데 전화를 그리 짜증스럽게 받냐고 묻네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대강 설명해 주었지요. 시댁 친척될 사람인데 날라리 갖고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요. 언니가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걸 거야. 혹시 모바일 청첩장 있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안 그래도 받아놓은 모바일 청첩장이 있어서 언니에게 보여줬어요. 언니가 사진 넘겨보면서 웃다가 어느 순간 웃음이 싹 사라지고 심각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이거 걔네 엄마랑 찍은 사진이겠지? 언니가 몇 번이고 사진을 확대해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 사진은 모녀지간간에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더군요. 언니 반응이 심상치 않아 눈치를 살피며 물었죠. 왜? 언니 아는 사람이야? 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사진을 몇 번 보더니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맞아. 그 얼굴이야. 분명해. 이름도 같아. 언니가 부르르 떨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라고 하길래 저는 왜 무슨 일인데? 분명해. 그년 딸인 게 그 모녀인 게 확실해. 엄마 죽도록 괴롭히던 상간녀 그년 딸이야. 뭐라고? 이 여자가 그 여자라는 말이야 지금?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10대였던 언니는 그 상간녀의 얼굴을 분명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길고 눈매가 매서운 인상이란 말을 들었었는데 사진을 보니 과연 그렇더라고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과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상간녀가 웃으면서 웨딩드레스 입고 딸이랑 찍은 사진을 보자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되먹지 못한 행동들이 이해가 가더군요. 엄마가 그 모양인데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잖아요. 모르긴 해도 남편의 친척형과의 결혼도 숨기는 구석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놓고 자기 딸은 곱게 시집 보낼 생각을 했다니 참 우습죠. 친정 식구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엄마 오랜 한을 풀어드릴 기회가 온 것이었죠. 엄마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끔찍한 인연이 저한테까지 연결이 되냐며 치를 떠셨어요. 엄마도 청첩장 보더니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언니와 엄마랑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제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난데요. 언제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 놀러와요. 제 명품 가방들 어머니께 어울리는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와 오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화로 가방 받을 생각에 헤헤 웃더라고요. 며칠 후 저희 집에 언니와 엄마가 와서 방에 있고 저만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방에서 바깥을 본 엄마와 언니는 예전 그 사람이 분명 맞다고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일단 차분하게 앉아서 차를 한 잔 대접했어요. 상간녀가 집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더군요. 어머, 이런 집 너무 좋다. 너도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그랬지? 이제 부잣집 사모님 될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지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웃더라고요. 좋은 꿈 많이 꿔더라 싶었네요. 상간녀는 제게 예전에 바람피던 남자의 막내딸이란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얘가 곱게 자라서 버릇이 없어요. 결혼하면 많이 좀 가르쳐주고 친하게 지내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결혼이요? 그 결혼이 될 것 같으세요? 그 순간 상간녀와 딸이 놀라서 절 보더라고요. 제 표정도 변하고 말도 심상치 않으니 뭔가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시댁에서 결혼할 여자 엄마가 바람 피운 전적 있는 여자인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간녀가 눈에 불을 켜고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불륜이라도 저질렀다 이거예요 지금?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마치기 전에 방에 있던 저희 엄마와 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상간녀 딸은 저희 엄마와 언니를 모르니 영문을 몰라 있고 그 상간녀는 얼굴색이 확 변하더군요.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면서 저희 엄마를 보았습니다. 언니! 기도 안 막히게 저희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엄마도 코웃음을 치더군요. 언니? 누가 언니야?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엄마가 쏘아붙이니 상간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뒷조사는 무슨, 제가 내 막내딸이야? 저희 엄마가 천둥처럼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딸이란 걸 안 순간 상간녀와 딸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이년아,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너는 잘 살 줄 알았니? 네 딸 좋은 집 시집 보내 호의호식하고 잘 살 생각에 아주 행복했지. 난 너 때문에 수십 년을 지옥으로 살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늘어졌어요. 상간녀 딸은 제 엄마가 불륜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눈치더라고요. 상간녀 딸이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시댁에 말하는 것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전에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렇지만 애가 무슨 죄야. 이제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하려는 젊은 앤데 제발, 언니 제발 그 결혼 말은 하게 해줘. 저희 언니가 상간녀를 붙들고 있던 엄마 바지를 확 잡아채면서 엄마를 일단 떨어뜨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이제 와서 딸 결혼 파토 낼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요? 우리 아빠랑 불륜할 때는 하늘이 무섭지 않았어요? 상간녀 모녀가 저희 앞에서 울고불고 싹싹 빌었지만 저희 입장은 변함없었지요. 저희 엄마한테 몇 대 뺨을 맞은 상간녀는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짜고 있고 딸은 멍하게 있더라고요. 다 끝났다 싶었겠죠. 제가 전화를 걸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친척형 식구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상간녀도 못 나가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여자 엄마, 저희 아빠와 불륜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 모두 이 사람 때문에 지독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친척 어르신과 남편의 친척형은 그 말에 놀라 상간녀와 딸을 보더군요. 무어라 변명하기 전 엄마와 언니가 예전 증거 사진을 내밀었어요. 엄마가 불륜 증거 사진을 남겨놓기를 잘했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쉬러 그곳 가던 사진들과 저희 아빠 사진들을 번갈아가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언행들이며 담배 피우는 것들 등 전부 다 까발렸지요. 상간녀가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라는 것도 저희 엄마가 얘기했고요. 친척분들은 즉시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리고 말을 맞추다 보니 상간녀와 딸은 그동안 시댁을 기만하는 거짓말들을 수없이 해왔더군요. 딸은 자신이 병원 간호사라고 속인 듯 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그 자리에서 추궁해보니 실은 병원에서 상담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간호사는 아니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한정식집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모양이던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술집이면 몰라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도 상간녀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시댁 친척들이며 저희 엄마한테 빌더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한테만 책임을 물으시고 저희 딸은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지만 친척분들은 완강하셨어요. 그분들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며느리감 욕심이 있으신데 그런 짓과 사돈 맺기는 절대 싫으셨겠죠. 남한테 악한 짓 하는 사람과 사돈은 못 맺겠습니다. 그 말만 하시고 친척형에게 잘 정리하라 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오히려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미안한 건 우리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너한테 아픈 기억 들추게 하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결혼 전에 막아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정리해서 어른들 보내고 상간녀와 딸은 쫓아냈습니다. 가면서도 제발 시댁에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어요. 며칠 후 친척형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땡땡월 땡땡일 결혼식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으니 친척형도 가끔 그 여자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었다더라고요. 간호사인데 기본적인 의학 지식도 모른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그렇지만 본인이 우기니까 그냥 믿고 넘겼고 설마 신분이나 집안 사정을 숨겼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다는 겁니다. 시댁에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집 사정 대충은 알고 계셨지만 그런 여자한테 걸려서 어머니가 정말 고생했겠다며 제 마음을 살펴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일 이후 오랫동안 하늘로 남아있던 것이 다 풀린 것 같다면서 정말 시원해 하셨어요. 상간녀가 그토록 아빠랑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으면서도 엄마에게 사죄의 말 한 번 안 했다 하더군요. 자기가 아빠의 본처라도 되는 양 엄마한테 언제 이혼하냐고 성질 부리곤 했다고요. 언니와 오빠도 만나서 저희 아빠가 사랑하는 건 자기라고 헛소리까지 했다더군요. 언니도 인과응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면서 속 시원해했어요. 오빠는 일 때문에 외국에 1년쯤 나가 있는지라 전화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니 저희한테 정말 잘했다고 엄마 함 풀리겠다고 그러더군요. 그 이후 상간녀와 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언젠간 한번 찾아와 제게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요. 지들도 약간의 양심이라는 건 있는지 어떤 건지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말은 잘 지키고 있네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 뉘우치면서요. 남편의 친척형은 금방 충격받은 거 떨치고 요새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결혼을 깨트린 꼴인데 부디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도